그러면 여기에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2억 넘게 든 것 같아요. 권리까지 다 합해서 네, 거의 너무 대부분이 비쌌어요. 그러면 권리랑 네. 보증에 들어갔겠네요. 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그 본사에서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줬죠. 아 여기에도 네, 인테리어 벌어서 달라고도 하고. 좋은 본사를 만났네요. 네, 이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매출 얼마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는 8천도 넘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직도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 매출이 최고 매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때 찍은 매출이? 네. 그러면 1등 하셨네요 이때? 1등 했죠. 제가 그 프랜차이즈 1등부터 9등까지 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은 한 200개 넘게 있을 300개도 넘을걸요? 300개 전국에 300개 넘는 매장 중에서 1위부터 9위까지 그럼 이게 지금까지도 1위예요? 이 매장이? 코로나 전까지는 1위였어요. 아 지금은 근데 이거 권리랑 또 그 타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명동 1호점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매장에서 많이 버셨겠네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 매장을 계기로 이렇게 하면 먹히는구나 임대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이 매장이 버틸 수 있었던 점은 주변에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도 알 거예요, 우리 매장이 잘 된다는 거를. 하지만 우리보다 나은 자리 혹은 좀 더 좋은 조건의 가게가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또 아무도 2,500원짜리 커피 팔면서 월세 700만 원짜리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2,500원짜리 팔아서 월세 700만 원 언제 내요? 근데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반경 몇십 미터 안에 커피숍이 없어요. 못 생겨요. 생길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냥 그 기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 아무 카페나 들어오면 매출이 나눠진다. 무조건 나눠지죠. 네. 그리고 요즘엔 또 더 안 좋은 점이 큰 건물들이 건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사 로비 같은 데도 다 상가로 분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카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상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커피를 창업한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식당들이 또 좀 안 되면서 다 카페로 바뀌고, 뭐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잘 되던 맛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거기가 카페로 바뀌고, 저 집은 절대 안 망해라는 식당도 이번에 망하고 막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려면은 그 상권에서 1등 자리에 있어야 남들이 2년 할 거 3년 할 수 있고 4년 할 수 있지, 조금 돈 아끼려고 2등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분명히 잘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아이템도 좋고 네. 커피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2등 자리여서 네. 1등 자리보다 1년 더 일찍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잘 되면은 커피는 주위에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소문도 빨리 나고.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 상권 내에서 1등 자리에 가서 2등보다 1년 더 하자. 야외로 옮길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자 둘이 변태인 줄 알겠는데 바로 옆에 앉아갖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면 명동에서 이제 최초로 임대비가 높고 그리고 또 매출액도 높은 지역에서 그 해당 브랜드의 1위를 찍고 오피스가에서 월세가 비싸다는 여의도로 가기 시작했죠. 7번째를 여의도로 낸 거네요. 그리고 그 자리가 되게 신기했던 게 줄줄이 계속 망하는 가게였어요. 아... 임대료가 비싸고. 네. 카페는 아니었는데 망했어요, 다. 그래서 임대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했고 권리금이 마이너스 P였어요. 아 거기가? 마이너스 2천. 임대비는 얼마였어요? 900. 보증금은? 2억. 2억에 900 주고 누가 2,500원짜리 팔아요. 거기 옆에 커피숍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4,500원, 5,000원 정도에 하는 커피 브랜드들 몇 평이었어요 평수는? 15평.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가장 컸고 복층이에요. 아직도 갖고 계시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뭐 자신감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여의도의 회사원들을 다 내가 끌어모을 수 있겠다. 그래도 월세랑 타산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 정도 매출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거든요.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셨어요? 6천? 여기서는 어떤 변화를 줬냐면은 그 명동 2호점에서 팔면서 파암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많이 계산했어요. 2,500원짜리로 높은 매출을 만들려면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동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음료를 내보낼 수 있을까? 지금도 보면은 이 매장이 동선이 제일 좋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안 움직여도 음료를 다 팔 수 있어요. 동선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느끼셨고 네. 명동 매장을 통해서 네. 한 명 더 근무해야 되거든요. 동선이 안 좋으면. 혹은 2명. 그리고 근무자의 피로도도 높고 그리고 동선, 기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집어넣었죠. 제빙기의 위치, 냉장고의 위치, 픽업의 위치, 뭐 모든 걸 다 뭐 스쿱 하나라도 생각 없이 놓은 곳이 없어요. 얼음 푸는 스쿱 하나라도 네. 뭐 얼음 푼 스쿱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물이거든요. 그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는 얼마만큼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명의 인건비 매달? 그게 아침 러치 기준을 말하는 건데, 명동이 대여섯 명 근무한다면은 여의도는 3, 4명? 여의도에서는 매출이 높은 것만 말하자면은 뭐 8천 넘게 나왔죠. 한 평균적으로 보자면 6천? 목표 매출은 달성하셨나요? 네. 대신 인건비를 또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오피스가는 아침에 매출이 하루 매출의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러시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아침 출근 시간 인원을 되게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일어나서 출근해서 처음 뭔가 행하는 일이잖아요. 네. 거기서 기분 좋게 음료를 주문하고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래 하루에 기분이 좋으니까는. 그래서 음료 밀리는 것도 싫고, 우리가 바빠서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아침에 인원을 많이 넣는데, 점심은 뭐 이 메뉴 저 메뉴 막 들어와서 좀 많아야 돼요, 인원이. 네. 근데 아침은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그래서 아침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돼요. 아침 인원수만 보자면은 반만 있어도 돼요. 아침에 비중이 엄청 커요. 40%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어서 매출의 40%를 만드는 건데, 이제 요 매장을 하면서 또 얻은 교훈은 창고의 규모. 800잔을 팔려면은 재고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1, 2층이 있음으로써의 힘든 점. 이때부터는 이제 홀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처음으로. 네. 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다행히 저 때까지만 해도 뭐 매장 내 플라스틱, 유리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다 테이크아웃 잔으로 주면 됐어서 수거도 편했고, 손님들도 그냥 마시다가 그냥 가도 되고 했는데, 요즘이 사실 더 어려워졌죠. 오피스 가는 한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플라스틱 잔에 바꿔드려야 되고, 저는 얼음 푸는 시간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많이 행하는 게 얼음 푸는 거.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매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부터는 그냥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카페로 끝을 보겠다. 제가 총 카페를 차린 거는 16개. 정리하신 것도 그렇죠, 2개. 아까 그 구리랑 서대문. 지금도 14개 정도. 지금 14개 하고 있어요. 자세가 갑자기 건방져진 것 같은데. 한두 개 할 때는 겸손했는데. 왜 독립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착각이고 오만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피스 상권에서 뭐 요 정도의 권리금에 이 정도 자리를 들어가면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라는 게 너무 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재미가 없어진 거. 난 좀 더 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자리에는 못 들어가고, 내가 그 프랜차이즈와는 겹치지 않는 상권에 들어갈 테니 독립을 하게 좀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도 좋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지금 한 8개 정도, 여의도에 3개, 명동 쪽에 3개, 뭐 종로 쪽에 2개, 네, 나머지가 6개가 이제 부르다 맞아요. 있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오피스 상권에 새로운 바람이 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500원짜리 커피가 저렴한 커피였다면 이제 5, 6년이 지나니까 비싼 커피가 됐어요. 그 저렴하다던 2,500원짜리 커피가 비싸서 안 가는 커피숍이 돼버렸으니, 그것도 900원짜리 커피가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2,500원짜리만큼 맛있어요. 그만큼 커피를 뽑아내는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뽑아낼 수 있게 사람 손이 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키오스크라는 것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뭐 판매가를 줄이는 방식. 독립된 브랜드로 바꾸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메뉴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도 있고. 저는 이 맛을 볼 때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특별한 맛이 있는 것보다 그냥 평범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먹었을 땐. 하지만 이 사람이 먹었을 때도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를 벗어나서 독립하셔서도 사실 네. 지금 매장이 되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그 인사점 커피 판매가가 1,000원. 엄청 많이 파시잖아요. 성수기 때는 잔수로 치면 1,800잔? 1,000원짜리 커피를 1,800잔. 사실 그 매장에서 영업 허가를 얻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데, 아무도 땅을 파서 정화조를 묻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꼭 하고 싶고 땅을 팠죠. 아니, 누가 5평짜리 커피숍 하는데 땅을 파서 정화조를 묻어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가게는 많잖아요. 사장님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였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저기면 내가 정화조를 파서 묻을 만한 가치가 있다. 5평 카페에서 1,800잔 팔 수 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 그러죠. 네. 뭐 어떻게 파냐고. 저는 옆에서 어느 정도 지켜봤잖아요. 네. 그 과정을 네.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입지를 못 얻은 거고. 몇 명이서 지금 1,800잔을 팔아요? 아침에 4명, 점심에 5명. 한 명은 얼음만 푸고요, 한 명은 시럽만 짜고, 한 명은 커피만 뽑고, 커피 머신 4대. 인건비가 줄은 대신 시설
설비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일단 얼음이 부족해요. 제빙기 몇 킬로짜리 쓰세요? 500kg짜리. 그렇게 소형 매장들, 오피스 상권이나 피크 시간대에 많이 몰려드는 매장들을 할 때 네. 사람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점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뭐 첫 번째는 입지 선정이에요. 입지가 최고예요. 최고가 영원할 수는 없지만 1년 더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주방 쪽에서는 이 테이크아웃을 손님들이 하는 이유는 빠르게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리 밀려도 3분 이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분이 되면은 언제 나와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오는 진출입구, 많은 잔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이렇게 원활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주방을 설계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손님이 편안하게 와서 주문해서 잠시 대기를 하고 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주문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너무 좋아서 네. 한 번씩 진짜 커피 마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전경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바라보면서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휴식을 얻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